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형 뉴딜 추진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종합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 설정과 명확한 논리 부여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특례시 법안 처리 당론 마련을 위한 민주당 조찬 모임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특례시 지정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긍정적 입장을 갖는다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업 유치 실적을 단 한 건도 올리지 못한 부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지난 2011년 개장한 부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지금까지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매년 10억 원의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올해 길었던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치 원재료 출하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치 제조업체는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 때문에 200여 곳이 잠정 휴업에 들어갔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보다 구입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지역신문 주요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전주시가 헬기장인 항공대대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도동 주민과 완주군이 크게 반발해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번에는 도도동 인근의 김제시와 익산시 주민들, 농민단체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항공대대에 이어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시와 익산시 주민들이 전주시청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미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소음 등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주대대까지 옮겨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대책과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기식 전주대대 이전 강행에 김제, 익산 시민은 분노하며 절대 반대한다. 농민단체도 뜻을 같이 하고 나섰습니다. 도도동은 산악지대나 휴경지가 아니라 곡창지대인데도 전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군부대를 옮기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절대 농지로의 무분별한 부대의 이동은 농업에 대한 전주시장의 무지에서 비롯되거나 정치적 이익 판단을 국민들의 식량보다 우선시하는 우매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계획대로 2022년까지 부대 이전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시군 주민과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전주시가 이전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전주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땅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고 대신 나머지 30%의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최소한의 공원 면적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정작 이 제도가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967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놓고 50년 넘게 방치된 익산 마동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를 맞자 익산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의 공원을 조성해 익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의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네 곳도 같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3년까지 익산에 도심공원 5곳이 추가되고 8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익산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3,700세대의 2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문제는 익산시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설업체가 수익을 늘리려고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면 결국 실소유자의 피해만 커집니다. 귀중한 어떤 공원 녹지를 제공하면서 높은 분양가라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 있게 제대로 관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최소한의 공원 면적을 지키기 위해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선택한 광주광역시도 많은 수익을 내려고 분양가를 높이려는 건설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익산은 물론 앞으로 전주와 군산도 이 사업을 적용할 경우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공원 면적을 유지하고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균형 뉴딜 몫으로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전북형 뉴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축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정부기관과 산업 분야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그린 뉴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사회를 조성하자는 건데 이 양대 축에 무려 160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전체 사업의 절반인 75조를 지역균형 뉴딜 몫으로 배정해 지역균형을 유도합니다. 지역균형 유지는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전북형 뉴딜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정부에 재정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상시회의체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둘째, 산업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 차원에서 중앙 공모 방식의 사업 추진을 보완하기 위한 포괄 보조금 제도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지난주 익산의 김승우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전체 예산 가운데 전북권 예산은 0.5%에 불과하다면서 말뿐인 지역균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배분할 때 전북을 충분히 배려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시장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도내 동부권 6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농산물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게 과제로 지적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수도권으로 나가는 메론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한 익산 원예농협의 온라인 매출은 올해 3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종합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 원예농협은 농산물의 95%를 익산에서 조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동부권 지자체들의 공동 농산물 쇼핑몰의 첫 번째 과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항상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생산사 조직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성패는 결국 인지도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히 온라인 판촉 행사를 열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자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의 다양한 연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종 이벤트, 축제, 그리고 판촉 행사들이 이어져야지만이 이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로막지 않는 운영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1년에 시작한 전라도의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 거시기장터와 겹치지 않도록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정읍시가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도입해 시범 운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사과값 폭락으로 피해를 본 장수군이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정읍 시내버스에 지간선제가 도입됩니다. 정읍 시내에서 구부면, 영원면 수제지까지는 간선버스가 운행하고 교차 지역에 설치된 환승 승강장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면 됩니다. 지간선제 도입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이동거리가 줄 것으로 정읍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생활 여건에 맞게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함으로써 그동안의 비효율을 줄이고 편리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읍 호곡로에 들어선 군립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어린이 자료실과 문화교육실,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은 책과 사람, 문화가 함께하는 품격 있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임실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사과값 폭락으로 피해를 본 장수군이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정부와 도가 지원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정에 맞는 품목별 차액 지원 등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개통 출하를 통한 농업 활동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완주군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모바일 앱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앱 여기로를 다운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폐기물 사진을 등록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고 지정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 건축용 철 구조물 생산업체인 JNP가 김제 지평선 산단에 27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공장이 완공되면 신규 인력 22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예고한 대로 오늘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합니다. 또 190명을 추가로 구조조정해 400명가량만 남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던 지난 3월 직원 수의 30%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정부와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관중 입장이 재개되는 오는 18일 광주FC와의 전주 홈경기 입장권을 오늘 오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합니다. 입장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체 좌석의 25%인 1,201장이 지정석으로 판매됩니다. 관중은 전자출입명부 기록과 함께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경기장에서는 물과 음료를 제외하고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전북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전북대는 이론 수업의 경우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50% 이내일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초과하면 비대면 수업이나 혼합 수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실험 실습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중간고사는 비대면 시험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성 등을 이유로 전북에서 피의자 등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이 지난 2018년 62건, 지난해 73건에 이어 올해는 이미 74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기피 신청 사유의 상당수가 불공정한 수사 우려라며 경찰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동부 내륙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